그러니까 메건 마클의 영국 왕실 내 미래는 메그시트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몇 년 전에 이미 비밀스러운 방에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알려진 인물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모를 꾸미는 궁정신화나 타블로이드 언론의 거물도 아니죠. 바로 에든버러 공작부인 소피입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왕실에서 가장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온 인물이죠. 이 이야기가 이토록 흥미로운 이유는 소피가 갑자기 모든 것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유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사적인 평가가 그토록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그 구체적인 순간을 살펴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왕실의 역학관계를 파헤쳐 드립니다. 자, 그럼 소피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 알지 못하면 그녀의 의견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2001년 당시 소피 리스 존스는 에드워드 왕자와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홍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왕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부유한 아랍 셰이크라고 생각되는 한 남성과 회의를 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이어진 대화는 그녀의 왕실 경력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장낼 뻔했다. 그녀는 토니 블레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여왕이 국빈 방문이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고 묘사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심각한 이해 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 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뉴스 오브 더 월드는 이 모든 내용을 보도했다. 왕실은 격분했고 대중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피는 명성을 영구히 망가뜨리는 바로 그런 종류의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보복하지도 않았으며 눈물 흘리는 인터뷰를 하거나 할리우드 홍보 담당자를 통해 공들여 작성한 성명서를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했습니다. 수년간 조용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궁궐 안 사람들이 알아채고 존경할 만한 규율과 겸손함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가애인적인 문제를 왕실의 의무보다 우선시하는 가족 구성원을 극도로 싫어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소피가 그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소피의 모습에 완전히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소피는 구 여왕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화려해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했고 왕실의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메건 마클에 대해 특정한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 여성은 험담을 일삼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실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녀가 진정한 압박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평판과 경력 그리고 왕실의 신뢰를 받는 여성이 어떻게 메건 마클에 대해 영구적인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일시적인 우려나 신중한 관망이 아니라 수년이 지나고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소식통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 해답은 윌리엄, 케이트, 해리, 메건이 하나의 팀으로 활동했던 짧지만 특별했던 시기, 즉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약 18개월 동안의 펩-피오-패브4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조화롭게 협력하는 두 명의 매력적인 부부가 이끄는 현대화된 군주제라는 이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사진 이면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추측입니다. 메건은 왕실 생활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이전 왕실 가족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신체 표현이 풍부하며 편안한 미국식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그녀는 누군가의 팔에 손을 얹거나 몸을 기울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저 평범한 인간관계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그런 따뜻함은 자산이 됩니다. 매력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며 메건이 대중에게 초창기에 그토록 빨리 사랑받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 왕실은 일반적인 환경과는 다르고 윌리엄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윌리엄은 사생활을 극도로 중시하며 일반적인 영국인의 절제된 태도를 넘어 더욱 두드러지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신체적으로도 과묵하다고 합니다. 그와 오랫동안 가까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도 신중하게 경계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메건의 사교 스타일과 윌리엄의 개인적인 경계가 충돌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식통들은 한 사적인 모임을 언급합니다. 국가 하행사도 아니고 카메라와 메이제초 입은 옷, 세심하게 정돈된 좌석 배치가 있는 공식적인 왕실 행사도 아닙니다. 공식 일정에도 오르지 않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않는 사적인 가족 행사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부와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들은 구체적인 행사 날짜, 장소, 전체 참석자 명단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언급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 상황을 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역학 관계가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팹4 시대의 이면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중에게 비춰진 이미지는 신중하게 구축되었습니다. 윌리엄 케이트, 해리 메건은 공동 행사 참여, 협력적인 활동 등을 통해 현대적이고 인간적인 왕실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는 이전 세대 왕실이 달성하기 어려웠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조율, 정기적인 사적인 만남 일정 조율, 메시지 조율, 그리고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네 사람이 하나의 팀처럼 기능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개인적, 직업적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적인 만남은 공개 석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네 사람의 성격 차이를 드러낼 기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메건과 윌리엄 사이에 있었습니다. 소식통들이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건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소통 방식은 따뜻하고 솔직하며 미국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체 표현도 풍부합니다. 그녀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녀는 미국 사회 문화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팔, 어깨, 손을 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한 따뜻함은 좋은 인상을 줍니다. 진정한 관심과 유대감을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윌리엄과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그가 뚜렷한 신체적 경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결같이 묘사합니다. 차갑거나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금방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그와 가까이 일했던 직원들은 오랜 왕실 보좌관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신체적 접촉에 관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윌리엄에게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면 악수하고 그가 먼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매건은 이러한 예절을 몰랐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절 사적인 자리에서 매건과 윌리엄 사이에는 눈에 띄게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극적인 장면이나 누구도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을 수 있는 대립은 아니었지만 대화 도중 윌리엄의 팔에 손을 얹는 행동이나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듯한 몸짓은 그를 눈에 띄게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조차 예의를 지키는 윌리엄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지나친 친밀함이었습니다. 소피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이를 문화적 오해나 왕실 예절에 대한 순진한 무지로 치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반응은 그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경계를 모르는 사람과 경계를 알면서도 시험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소피는 여러 차례의 사적인 만남을 통해 매건이 윌리엄의 불편함을 이해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행동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판단이 정확하다면 그녀가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소피의 말이 맞았을까요? 매건은 정말로 의도적으로 경계를 시험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만의 방식으로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마땅한 틀이 없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저 자기 자신답게 행동했던 걸까요? 소식통들은 매건의 의도를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소피의 해석과 그녀가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소피는 자신의 우려를 완전히 혼자만 간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고 가족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으며 간섭이나 조작으로 비춰질 만한 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이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식통들은 바로 그 대화가 페피오 팹4이 이미 위태로운 사적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순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5월 세기의 왕실 결혼식을 5일 앞두고 윈저성에서 샬럿 공주의 들러리 드레스 가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상에 알려진 것은 결국 스타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샬럿 공주가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지 여부, 두 올케 사이의 사소한 의견 차이로 진정한 갈등의 이유로 여겨질 만큼 큰 화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의 진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드레스 가봉 논쟁은 몇 달 동안 조용히 쌓여온 무언가가 표출된 것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적인 모임, 비공개 회의, 그리고 케이트가 거의 혼자 감당해온 일련의 만남들을 통해 쌓여온 압박감이 마침내 아동용 스타킹 한 켤레를 두고 폭발했다. 케이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적인 이미지 이면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식 석상에서 미소를 짓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우아한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완전합니다. 케이트는 영국 왕위 계승자와 결혼하기 전 9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9년 동안 그녀는 대중의 끊임없는 감시, 사적인 압박,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자기 절제를 견뎌냈습니다. 끊임없이 사진에 찍히고 악의적인 기사에 시달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타블로이드 보도를 견뎌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를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놀라운 감정 지능과 주변 상황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기억해 두지만
직접적인 대립은 왕실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좀처럼 맞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지켜보고 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케이트는 드레스 피팅 몇 달 전부터 메건과 윌리엄 사이의 관계를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봐 왔다고 합니다. 여러 소식통이 이 점에 대해 일관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케이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질투심이 많거나 불안정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뢰할 만한 증언에 따르면 그녀와 윌리엄의 관계는 진정으로 견고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유된 가치관 상호 존중, 그리고 15년 이상 함께 삶을 꾸려오면서 생겨난 깊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케이트가 느낀 감정은 질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차갑고 구체적이며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형태를 갖춘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경계심, 예민해진 주의력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예리한 경계심.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시기에 케이트와 소피가 나눈 사적인 대화는 극적인 대립이나 메건을 겨냥한 조직적인 캠페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상황을 관찰해온 두 여성이 정보를 교환했고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의 관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솔직하게 답해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메건이 고의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소식통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며 일관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논하는 누구도 메건의 의도를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의도는 내면적인 것이며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식통들이 묘사하는 것은 행동, 즉 사적인 상황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의도적인 경계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문화적 오해였는지는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들러리 드레스 논쟁은 2018년 5월까지 두 여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해리의 회고록 스페어 스페어에 따르면 케이트는 드레스 피팅에 도착했을 당시 매우 불안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피팅 도중 상당한 긴장감을 느꼈고 결국 공식적인 사과 편지를 주고받아야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지 6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는 해리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며 메건이 케이트를 울게 만들었고 케이트는 아동용 스타킹에 대한 의견 차이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상처로 피팅 현장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두 가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이야기가 극명하게 다른 이유는 두 여성 모두 그날 오후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일어났다고 알려진 모든 일들을 고려하여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케이트는 스타킹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메건도 스타킹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킹 사개오는 수가의 월 동안 쌓여온 긴장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고 소식통에 따르면 소피는 그 긴장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비틀즈 시절 초창기부터 그 긴장이 쌓여가는 것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2018년 가을 켄싱턴 궁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극적인 변화도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공식적인 개편이나 발표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하지만 분명한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늘 그렇듯 그들은 매일 그 복도를 오가며 왕실 생활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경계를 풀고 있을 때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페이표팹포 조이 우 주의 취 프로젝트를 감싸고 있던 따뜻함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 식어가는 방향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메건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러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독립적으로 보도된 4가지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직원 문제입니다. 2018년 10월 런던 타임스는 메건의 개인 비서진이 그녀의 경영 방식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합리적인 근무 시간 이전에 발송되는 이른 아침 이메일 직원들이 정상적인 직업적 경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요구, 시의 여러 직원이 진정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느낀 근무 환경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이게 옷은 이기명의 인터넷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법적으로 신중한 신문 중 하나에 실린 보도였으며 내부 상황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버킹엄 궁은 이후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해 조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만으로도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위 왕족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궁의 조사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기된 문제가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19년 초 메건 주변 직원들의 이직률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비서실 고위직 여러 명이 취임 후 2년 안에 사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왕실 가정을 관리하며 그 특유의 압박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일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식적인 가정 분리였습니다. 2009년 6월 켄싱턴 궁은 해리와 메건이 버킹엄 궁에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행정적으로 공유했던 케임브리지 가정과는 별개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업무상의 이유였습니다. 두 개의 왕실 가정이 성장함에 따라 각각 전담 직원과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실무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정확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가구 분리는 단순히 물류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 간의 관계가 더 이상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윌리엄과 해리는 사적으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여러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한때 진심으로 가까웠고 젊은이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공개적인 사건들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헤쳐나갔던 형제는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소식통들은 별거가 윌리엄의 결정이었다고 전한다. 조용하고 단호하며 최종적인 결정이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 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20년 1월 샌드링검 회담입니다. 이 회담은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하이리와 메게온은 샌드링검 하우스에서 여왕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자와 만나 고위 왕실 임무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의사를 논의했습니다. 이 만남은 이후 메그시트로 알려지게 된 공식적인 왕실 탈퇴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분위기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윌리엄 왕자는 그날 샌드링검에 도착했을 당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우 격앙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고함을 지르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정지하고 차갑게 굳어지는 눈에 보이는 분노 표출보다는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채 느껴지는 그런 분노였다. 그는 회의 안건에 대해 거의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하이리와 메건은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언론에 자신들의 의사를 누설했던 것이다. 여왕도 찰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윌리엄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통제력과 절차 그리고 가문의 전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그에게 있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상처가 되는 정도가 아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윌리엄은 이를 가문의 사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으로 여겼다. 그는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합의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그날 샌드링검을 떠나면서 서식스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평가를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이 이야기에서 소피의 역할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같은 시기에 메건의 왕실 내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고위 왕족들의 사적인 대화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대화는 통합 메건을 어떻게 지원할지, 어디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이 있는 왕실에서 그녀가 어떻게 적응하도록 도울지, 그녀의 배경과 왕실 생활의 특수한 요구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8년 말에 이르러서는 그 대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렇지 않을 경우 왕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관리된 방식으로 왕실을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어려운 논의로 바뀌었습니다. 소피도 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우려를 개인적인 문제로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즉 행동 패턴, 구체적인 사건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사적인 자리에서 윌리엄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특정한 역학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차분하고 사실적으로 과장 없이 발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완전히 신뢰하는 누군가가 자신들이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무언가를 말해줄 때처럼 귀 기울였다고 합니다. 해리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이유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인터뷰와 저서, 또 전반에 걸쳐 해리의 진술은 이 점에 있어서 완전히 일관적입니다. 그는 가족의 냉담함이 심해지는 것을 편견, 즉 왕실이 메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 언론과 왕실을 통해 동시에 작용하는 노골적이고 제도적인 인종차별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 언론의 메건 보도에는 진정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요소들이 있었고 명백한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저명한 언론 평론가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실제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의 논리는 특정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완전히 다른 한 층을 놓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종이나 국적, 할리우드 문화적 오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특정한 순간들을 관찰한 데서 비롯된 층 말입니다. 해리는 그 순간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들에 대해서는 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그 순간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는 해리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속도를 늦추라는 부드러운 제안,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조용히 권유하는 것, 그리고 특정 상황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암시 등을 했다. 하지만 해리는 이 모든 접근 방식을 메건에 대한 공격 기득권층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자신이 이미 익숙해져 있던 편견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대화는 그를 통하지 않고 그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정들은 그가 초대받지 못한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월
해리가 샌드링검에 앉아 매그시트에 대한 가족의 공식적인 대응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의 내막은 이미 1년이 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과정의 결말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해온 질문은 과연 이 모든 것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해리가 소피와 케이트가 무엇을 관찰하고 논의했는지 알았다면 주변 상황에 다르게 대처했을지 의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러한 대화를 나눌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종결지은 사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은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거의 확실히 언급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올해 초 왕실 관찰자들이 주목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리 왕자가 영국을 방문했는데 짧고 조용히 계획된 이 방문은 공식적으로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사, 특히 미러그룹 신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해리 왕자는 그를 잘 아는 사람들조차 놀랄 만큼 단호한 태도로 이 소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소송이 그 방문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소식통들은 해리 왕자가 영국에 머무는 동안 일련의 사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형식으로 찰스 왕세자와 나눈 대화도 아니었고 사진이나 공식 성명을 발표할 만한 상황에서 윌리엄 왕자와 나눈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인간적인 대화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시험해 보는 듯한 대화였습니다. 해리가 받았다고 전해지는 답변은 따뜻하지도 적대적이지도 가족의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공개적으로 거론될 만한 극적인 거절도 아니었고 왕실의 잔혹함을 부각하는 데 이용될 만한 내용도 아니었다. 그저 개인적인 결정을 내린 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이었을 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소피는 그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은 충분한 시간을 거쳐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적절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었기에 특정 장소에 직접 나타날 필요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이미 서식스 부부 상황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사적 이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윌리엄의 확고한 견해에 녹아들어 있었으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 화해에 대한 모든 대화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답해야 할 핵심입니다. 소피가 폐포 시절에 목격했다고 주장되는 내용이나 그것이 매그시트 이전에 형성된 사적인 역학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왜 그것이 2006년에도 여전히 서식스 부부의 진정한 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작용하는가. 2007년과 2008년에 형성된 사적인 평가가 왜 오늘날의 결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답은 현재 왕실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도덕적 권위의 중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긴장감을 흡수하고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보호 의식을 동시에 심어주고 해결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녀의 능력은 2022년 9월 벨모롤에서 그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찰스는 국왕이지만 76세이며 AM2병 중입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를 헤쳐나갈 그의 에너지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서식스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직접적인 개입으로는 여러 차례 실패했던 상황이 시간과 환경을 통해 해결될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왕실 사생활 접근권, 근접성,
누가 왕실 사생활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 허에자 저더버허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 사항들이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 외에 윌리엄이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는 소피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서식스 측의 어떤 홍보 전략으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는 사람이 가진 사적인 판단을 가지고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관여하지 않은 사적인 대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수년 전 밀실에서 결정되었고 그 이후로 재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식스 측은 소피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통로가 있는지, 어떤 제스처나 인정 또는 변화된 이해를 보여주는 행동이 수년간 완전히 정체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색해왔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그러한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소피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해석은 부당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피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25년간의 왕실 생활을 통해 그녀가 보여준 행보는 개인적인 적개심이나 제도적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평가, 관찰,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축적해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가 퓨어 패브4 시절에 형성하고 그 이후 모든 일들을 통해 강화해온 메건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수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솔직하게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소피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극적인 만족감을 주는 답보다는 진정한 답이 필요합니다. 메건 마클은 불가능에 가까운 여러 요인들을 안고 영국 왕실에 입성했습니다. 미국인 혼혈 이혼녀인 그녀는 왕실 생활과는 거의 정반대의 사회적 규칙이 적용되는 연예계 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속한 세계와 그녀가 발을 들여놓으려는 왕실이라는 제도 사이의 간극은 작지 않았고 오히려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대중의 감시 속에서 거의 순식간에 그 간극을 넘어야 했고, 동시에 왕실과 복잡한 과거를 가진 남자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사회적 규범은 어디에도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입니다. 메건에게는 몇 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규칙들을 배워야 했고, 동시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분명히 존재하며 중요하고 펩4 시대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평가할 때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소피의 우려는 메건의 문화 적응 어려움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 적응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모든 당사자의 진심 어린 호의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소피가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낯선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마찰과는 다른데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특정한 순간과 상호작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구분이 타당한지는 그 사적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답할 수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결과다. 서식스 부부의 왕실 복귀 문제는 왕실 관련 논평에서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되는데, 이는 대중이 화해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해리가 왕실 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환영할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두 형제의 재회, 가족의 화해에 대한 감정적 호소는 강력하고 진실하며 언론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화해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궁궐 내부의 현실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여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론조사를 읽지도 않고 서식스 부부의 언론 출연을 지켜보거나 메건이 세심하게 제작된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 견해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결코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특정 순간들을 직접 관찰하며 사적인 공간에서 견해를 형성합니다. 소피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자신의 견해를 형성했고 더 명확하게 표현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멋진 네 사람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계획된 공식 행사, 공동 출연, 네 사람이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신중하게 관리된 이미지. 이 모든 것은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공개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고 사적으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왜 계속 열려 있는지, 왜 화해를 향한 모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실질적인 결과를 낳기도 전에 동력을 잃는지에 대한 설명. 어딘가에 소피는 소리치지도 않고 캠페인을 벌이지도 않고 간섭의 증거로 지적되거나 인용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추측입니다. 그녀는 그저 곁에 있어주고 신뢰받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한때 분명히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사적인 판단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판단은 그 이후 모든 것을 조용히 형성해 왔습니다. 카메라는 미소를 포착했고 대중은 새롭고 희망적이며 현대적인 무언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다른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 이 방들, 이 사람들 속에서 소피가 본 것은 카메라가 포착한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